원격 인터뷰 1부에서 충남 대전 통합시장, 충남 대전 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말을 좀 더듬었습니다. 충남 대전 통합시장 출마 언제 결심하셨습니까? 예, 결심한 지는 오래되었는데 작년에 결심하였는데 그때는 통합시장이 아니라 충남도지사 출마를 결심한 것이죠. 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행정통합 이슈가 되고 다시 네. 통합시장이라고 하는 이슈가 됐는데 출마 선언이 좀 비교적 늦은 편입니다. 왜 그랬냐면 이 행정통합이라고 하는 이 시대 과제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의무가 정치인인 또 국회의원인 저에게 또 생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개인의 정치 일정인 어떤 출마 선언을 먼저 할 수가 없었죠. 이것을 먼저 이뤄내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거기에 매진해 왔는데 이제 더는 늦출 수가 없어서 출마 선언을 이제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충남도청에서 출마 선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네. 일단 출마 선언을 살펴봤더니 충남과 대전의 구주적 소외를 끝내겠다. 이런 문구가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어떤 생각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 산업화 시대에는 대개 충청권은 뭐가 느리다, 뭐가 소외됐다, 네. 뭐 우리가 심지어는 핫바지냐, 뭐 이런 것들로 산업화 시대를 관통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리학적, 지정학적 위치를 보면 충남은 수도권이 분산될 경우에 그걸 받아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에서도 사실은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은 그건 학자들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 곳이 충청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화 시대의 소외된 충남, 충청을 끝내고 AI 시대에는 누구나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새롭게 함께 출발하면 과거에 어떤 늦었던 것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수도권 초미 과밀화를 막아내고 지방 소멸을 막아내야 되는 이런 새로운 시대 과제 앞에 충청권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가장 가능성 있는 곳인데 이런 가능성을 현실화해야 되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외람되지만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라고 할 수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러한 5극 3특의 틀을 설계를 한 당사자라고 그렇게 언론에서 저를 이제 칭하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으로서 이런 어떤 것들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책임감도 동시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산업화 시대의 소외된 충청의 시대를 끝내고 AI 시대의 새로운 기회를 가는 충청으로 만드는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설계한 사람이 집행을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출마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질문하고 통합법 관한 질문을 네네. 또 하겠습니다. 충남 대전 AI 기본 사회를 언급을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우리는 이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이 전기 뭐 이런 어떤 기본 사회적 서비스들이 지금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충남만 예를 들어도 보면 하여튼 시골 농촌 마을도 있고 농업이 주인 막 이런 곳인데 그 전기나 전화 안 들어가는 곳이 없잖아요. 지금은. 네. 그만큼 위대한 대한민국이 된 것이죠. 근데 AI 시대가 새로 시작이 됩니다. 이 AI 시대에도 누구나 이런 전기와 수도나 이런 서비스를 우리가 소외 없이 다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AI도 누구나 다 접근이 가능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저는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산업지대를 중심으로 한 충남에서도 천안아산 당진 같은 대도시권을 뺀 나머지 지역은 농촌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은 AI의 접근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똑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 처음부터 신경 써야 된다. 그래서 골목골목, 골짝골짝, 한 분 한 분 제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여기까지 AI의 서비스가 접근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산업 배치 전략에 따라서 AI 대전환이 일어나겠지만 그건 기본이고 네. 그러나 의료, 교육, 그다음에 돌봄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AI 시대의 새로운 접근권이 누구나 기본처럼 들어가야 된다라고 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AI 기본사회, 충남형 AI 기본사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이더라고요. 12일을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안 역시 대구 경북 통합특별법안 이 두 법안의 국회 처리 마지노선이다라고들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안 처리 가능성 지금 솔직하게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보세요? 최선을 마지막까지 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 하고 있고요. 네.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이 중요한 출발선에 서 있는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이 다른 선에서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지만 AI 시대에는 하루의 차이가 한 세대의 격차가 난다 이렇게 강조한 바 있거든요. 네. 그 출발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행정통합도 함께 세 군 다 출발을 함께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AI 대전환을 하면서 이 어떤 새로운 통합 시대에는 굉장한 격차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시에 통과돼야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요구이고 국민의힘에게 이견 없는 찬성 당론으로 그것을 제안해 주면 이미 늦었지만 3월 12일로 예상되는 3월 첫 번째 이 본회의까지는 통과시키면 네네. 아마 6월 달에 통합시장 선거를 뽑는 뭐 이런 어떤 일정을 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3월 12일까지 최대한 인내를 하면서 물밑으로 접촉하면서 국민의힘의 이견 없는 찬성 당론을 민주당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도를 보면 어제 공천 신청 마감 날이었는데 김태흠 충남지사가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보도를 보면 지사 측에서는 충남 대전 행정통합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천 신청부터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 네. 뭐 서울의 국민의힘의 오세훈 시장도 공천 시장을 안 했던데요. 네네. 그 당내에 무슨 사정들이 있겠죠. 우선 그 윤석열 세력과 단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당내 방향도 지금 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출마를 해본들 100% 낙선이 되기 때문에 누가 등록을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국민의힘의 의원총회가 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당의 이런 기본 노선 변경을 하라. 그러면 출마를 신청할 것이다. 이렇게 오세훈 시장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마 김태흠 지사도 겉으로는 행정통합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윤석열 세력과 절연하지 못하는 국민의 후보로 등록해본들 당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겉으로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행정통합을 이야기하지만 네. 내심 속으로는 오늘 당의 의원총회 결과 당의 노선 변화를 지켜보고 하겠다는 그러한 정치 공학적인 측면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말씀하신 지사 측에서 밝힌 이 말 그대로요. 충남 대전 행정 통합을 지금 현재 민주당 안으로는 찬성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12일로 지금 사실상 마지막 시한이다라고 있는 이 시한까지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거꾸로 그 요구를 수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입장을 더 강하게 표명하기 위한 그런 행보는 아닐까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이런 측면에서 이해가 좀 안 되는 것이 저는 뭐 김태흠 지사의 그런 특례를 하나라도 더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하셨고요. 제가 출마 선언을 하는 자리에서도 김태흠 지사와 이장우 시장이 그런 진심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럼 광주 전남과 대구 경북을 보면 왜 그 지역은 우리 대전 충남처럼 그렇게 꼼꼼히 안 따져서 수용을 할까요? 똑같은 쌍둥이 법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밥상을 차려줬어요. 그러면 거기에 고기 반찬이 없다고 해서 그 밥상을 걷어차서 되겠습니까? 일단 고기 반찬이 없어서 좀 부족하더라도 일단 허기를 면하고 기운을 차려서 새로운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대전 충남만 여기에서 더 특별하게 어떤 것을 합의해서 넣는다. 그러면 대구 경북과 광주 전남이 수용할까요?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새 쌍둥이 법이고 그래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네. 그리고 그 진심을 믿는다 하더라도 네. 지금은 이런 밥상을 걷어찰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민심은 어떻습니까? 통합 쪽에 더 지지세가 있는 겁니까? 아니 당연합니다. 그것은 현장 체감 민심뿐만이 아니라 예. 기존의 쭉 여론조사들을 통해서 또 당의 전략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온 모든 수치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 애초에 충남 지역은 찬성이 훨씬 높은 편이었고요. 대전은 반대가 약간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전도 찬성 반대가 당의 조사를 보면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전 충남을 합해서 보면 찬성이 처음부터 네.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것이 지역의 반대가 높다라고 하는 그 논리를 이야기하는 분들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의원님 이제 출마 관련한 질문을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늦게 출마를 하신 거잖아요, 선언을. 그렇습니다. 네. 예. 그걸 두고 지금 통합 시장 출마에 가장 유력한 후보자로 거론됐던 분이 강훈식 비서실장인데 사실상 통합 가능성이 낮아지니까 공직자 사퇴 시한일을 지나서 그 안에 사실은 출마를 선언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소위 말해서 물이 건너갔으니까 이제 의원님이 모든 가능성을 다 정리를 한 다음에 나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뭐 적절한 분석입니까? 제가 모든 가능성을 정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네. 다만 네네. 그날 출마 선언에서도 제가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오늘 예. 저의 출마의 의미는 4분의 1 정도는 제가 출마 선언의 의미가 있다. 그러나 4분의 3은 3월 12일로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까지는 마지막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네. 이것을 행정 통합에 대한 찬성을 강하게 촉구하기 위한 내가 기자회견의 성격이 4분의 3이다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출마를 그런 어떤 정치공학적인 그런 측면의 분석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행정 통합을 마지막까지 촉구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네. 또 그게 진심입니다. 예. 네. 그 발표하실 때 이신전심 이 단어를 쓴 걸 놓고 예. 양승조 전 지사 측에서 간판 정치라고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예,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한데 그 기자회견에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과 응답은 아주 짧은 부분이었습니다. 1시간 동안 질의응답을 했는데 네네. 그 질문은 뭐였냐면 그동안 평소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전 충남 통합시장으로 출마하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제가 계속 주장을 공사석에서 해왔거든요. 방송에서도 했고 유튜브에서도 했고. 네. 자, 그런데 제가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은 지금 질문하신 아까부터 취지가 그런신데 그러면 강훈식 실장과 그게 조율이 된 것이냐 이렇게 기자가 질문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양승조 지사님 캠프에서는 그래 제가 아니 그 막중한 일을 하고 있는 비서실장의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제가 알아서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답변하기를 그 막중한 위치에 있는 일을 하는 그 강훈식 비서실장이 직책상 자세한 말씀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씀을 드렸고 네. 그러나 지금 기자님의 질문은 강훈식 실장이 출마하냐 안 하냐 이 문제였거든요. 네. 근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네. 2심 전심으로 그냥 그렇게 답변을 한 것인데 그것이 마치 양승조 후보님 캠프에서는 네. 강훈식 비서실장의 박수현 지지를 2심 전심으로 확인했다 이렇게 오해하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지에 대한 2심 전심이 아니라 네. 출마에 대한 판단을 2심 전심으로 했다 이런 뜻입니다. 네. 예. 자, 그 당대표 취임 후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 정 대표가 이번 지선 승리에 모든 걸 걸겠다. 그리고 사무공천, 4강 공천을 했는데 그런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전략공천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왜 지방선거와 달리 전략공천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걸까요?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아니 저희 당원 당규에요. 네. 재보궐선거는 전략공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전략 공천만을 하게 돼 있는 그렇게 하게 겁니까? 돼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사무공천, 4강 공천의 흐름과 다른 것이 아니고요. 네네. 그렇게 되어 있고 네네. 전략공천을 하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네. 정청래 대표는 그 전략공천의 권한을 우리 당은 최소화하겠다라고 이미 얘기하신 바가 있고 네. 그것은 다른 흐름이 아닙니다. 네네. 예. 지금 그 재보궐선거 지역 현재까지 나온 것 중에서 제일 주목되는 게 뭐 계속 질문 받으시지만 인천 계양을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이기는 전략 공천을 해야 한다면 어떤 기준이 제일 중요하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공천을 받아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공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언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하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체로 이제 인천 계양을의 송영길 전 대표는 40여 년의 정치 고향이고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사실은 지역구를
뭐 내어드린 뭐 이런 어떤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그곳에서 새로운 정치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김남준 비서관과 함께 그곳에서 새로운 또 터전을 일군 것 아니에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두 분 다 개항 을에 가셔서 출마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은 있겠죠. 네네. 그런데 뭐 그 소망이 다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당의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거기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전략공천위원회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 사정들 또 당선 가능성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고 국민께서 유권자께서 가장 납득할 만한 그러한 어떤 최대 공약수를 뽑아서 공천을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하게 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늘 질문이 정청래 대표, 당 대표가 그래도 의중대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과거의 질문을 계속 하시는데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시스템대로 아까 말씀드린 사무공천, 사강공천으로 그 문제 역시도 네. 합리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혁신당에서는요, 그 재보궐 무공천을 좀 요구하는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특별한 지역을 이번에만 무공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재보궐선거 발생 사유에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은 공천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늘 그렇게 일반론적으로 주장을 해온 것입니다. 네네. 아마 이것이 뭐 정치 개혁의 큰 일환으로도 볼 수 있겠죠. 뭐 특별한 요구는 아니고 일반적인 원론적인 그런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놓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 대표께서는 뭐 사진 사퇴가 답이다라는 입장이시고 당 일각에서는 지금 뭐 탄핵 속취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 행보를 보면 사퇴를 할 것으로 보이는 그 가능성 굉장히 낮아 보이거든요. 계속해서 이렇게 사퇴 요구를 하고 또 일각에서 탄핵 수출 요구하는 것 계속 이런 흐름이 지속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가 입법부가 대법원의 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 탄핵, 암시라고 합니까?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삼권 분립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그 전에 사법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런 삼권 분립을 철저히 지켰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생겼고 사법개혁 3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국무회를 통과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 이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만들어낸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국민께서 많이 공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태를 만든 사법부 전체가 대통령께서도 어제 X에 밤에 그런 글을 올리셨지만 검찰개혁이든 사법개혁이든 대부분의 그 많은 해당 공직자들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헌신의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일부 정치적인 이런 어떤 행동들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빌미를 제공하면서 전체를 싸잡아서 매도당하게 하는 이런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대통령께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국민 통합적 차원에서 이걸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의 사법부가 어떤 객체가 돼버린 대상이 돼버린 그런 본인의 행동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린 이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의 주장이고 다만 그렇게 안 할 경우에 탄핵할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당 지도부는 현재까지는 탄핵까지는 지도부 차원에서 검토하거나 계획하고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지난 3일에 국무회의에서 중수청 공소청 법안 수정안이 의결돼서 지금 국회로 넘어온 이후에 계속 이제 논란이 또 점점 더 커지는 분위기인데 일단 정 대표께서 요란하지 않게 물밑에서 잘 조율해서 잘 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해서 언론 입장에서는 이 조율이란 말이 수정안 손질 가능성을 언급한 거냐라는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거든요. 지난번 의원총회에서 명쾌하게 당론으로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되 그러나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원내 지도부와 잘 조율해서 디테일한 부분을 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을 과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어떤 뭐 충돌, 이견, 엇박자 이렇게 보기보다는
조금 더 좋은 검찰 개혁 그 후속 기법을 마련하기 위한 그러한 마지막까지 노력을 다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한 번도 보지 않은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 그르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가보지 않은 길이 두 갈래 길인데 이 길의 끝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다만 그런 주장들을 할 뿐입니다. 그런 주장들을 서로 잘 수렴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지금 그런 과정을 마지막까지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충분한 수렴, 대화, 소통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윤석열 정권 같으면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정부 안에 수정을 가하고 이런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입법 예고안에 대해서 또 제2법 예고안에 대해서 또 수정하고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것이 민주당이 살아있는 정당이고 지금 이런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올바른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떤 혼란이나 뭐 엇박자나 충돌이나 이런 시각으로 계속 이제 언론이야 그렇게 보겠죠.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중요한 민주주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언론이야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네,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예. 메시지로 예. 대통령이 되고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될 것이다. 네. 이런 메시지를 올려놓으신다면 네. 어떤 언론이든 그런 분석을 내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당연합니다. 네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사실 뭐 어느 정부를 꼭 빗댈 필요가 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이 맞습니다. 국회에서 또 검토를 할 수 있다는 건 원론적인데 사실 다시 검토해서 또 수정안이 나왔던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게 전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뭐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든지 검찰총장 명칭이라든지 또 현재 검찰청 소속된 검사들을 다 일괄적으로 공소청 검사를 하는 것은 문제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뭐 자꾸 수정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안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조율이 될 거냐 하는 관심은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데 결과적으로는 네. 선택의 문제입니다. 원하는 답이 있어요. 당이 원하는 답이, 국회의원들이 원하는 답이. 네. 그리고 지난 비상계엄과 내란의 극복 과정에서 국민들은 이 정도의 검찰 개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선명한 이 시대의 깃발 같은 의미죠. 그런데 대통령의 말씀은 제가 듣기로는 그게 맞아. 그러나 그렇게 한 번에 다 갈 수는 없을 수도 있어. 그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한 당부의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래서 제목에 보면 네. 대통령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환자를 수술하는지도 모르게 수술대에 올려서 환자가 눈을 떠보니 수술이 끝났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수술이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환자를 데리고 수술대에 가는데 병원에 가네 안 가네 수술대에 올라가네 안 가네 싸우고 올라가서 환자가 막 저항하고 이러한 수술은 성공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충분히 토론하되 이미 그 말씀 여러 차례 하셨어요. 그리고 수렴하라라고 하셨는데 이미 이제 이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충분하게 법사위의 원론적인 뜻도 의원층의 의원들의 그런 우려도 충분히 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마련된 요 안이 어떤 현재의 단계에서는 그래도 최대한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네. 저는 알아듣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수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 이용권으로 요가를 시작할